전직 장군들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또 일가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문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반격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 하마스가 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에다가 로켓을 막 쏘지 않았습니까? 또 왜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 결국은 바이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낸 성명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재임할 때에는 우리는 평화 대통령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강하게 함께 했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경우 신속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하에서 세계는 더욱 폭력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바이든의 나약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부족이 적들의 새로운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 즉각 반격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아오고 있는 것이죠. 공격받았는데 반격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격하면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반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왜 공격을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뒤에 있는 뒷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하마스 테러 단체는 지난 월요일에 예루살렘 지역과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복으로 북부 가자 지구에 공습을 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고요. 뭐 12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이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또 민간인이라는데 문제가 더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군사작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전쟁인 겁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폼페이오 전 장관이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염려된다. 이 이야기를 이미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는 이란 정부와의 관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막 공격해대고 결국은 다시 보복 공습 당할 것 빤히 알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게 참 그런 것이죠.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한 오마르, 안드레 카슨, 그 다음에 라시다 틀라이프 이런 사람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아크사 사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과격한 공격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계속되는 과격한 공격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지들이 왜 공포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의 모든 폭력을 규탄한다. 모든 폭력을 규탄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마스가 한 짓도 규탄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팔레스타인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가 이미 지나갔다. 옛날에 진작에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뒤에 성명서 내용을 더 읽어드리자면 인권 유린과 팔레스타인 영토에 계속되는 불법 침입에 대한 조건이나 책임이 없이 이스라엘 정부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아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동맹국인데 동맹국이 그럼 당연히 군사 지원 해주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동맹국에다가 군사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영토에 불법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불법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유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권 유린 도대체 인권 유린 무슨 인권 유린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의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저기 뭐 팔레스타인 대표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본인들의 일이 뭔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월급으로 받고 있는 그 세비를 누가 내주는지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리아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 못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테러를 유발하고 평화에 대한 전망을 훼손하는 이번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스라엘 반격할 권리가 있다. 펠로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펠로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연방 하원에 있는 의원들은. 본인이 지금 미국의 하원 의원인데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들이 동맹국에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액수가 우리한테 부담이 되니까 줄이자 이런 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인권 유린하는 이스라엘에다가 왜 돈을 대주고 있느냐 이런 식의 망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대표 연방 하원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뽑아주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미네소타, 이란 오마르가 나온 데는 미네소타 주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안드레 카슨 뽑아준 데가 어디입니까? 인디애나주. 그리고 라시다 틀라이브 나온 데는 어디냐면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주. 국민들이 지금 각성을 해야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가는 꼴이 무슨 꼴이 되느냐 이거죠. 폼페이오 장관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거의 다 돼서야 나타냐후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나타냐후 총리가 이미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바이든이 안 받았죠. 카멀라 해리스한테 오히려 전화 받게 만들고 본인은 전화 안 받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데, 예.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중동 문제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과거부터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동맹국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하게 대했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는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의 지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빨림은 아주 잘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자국 국민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는 기본적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마스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다른 테러 단체들의 로켓 공격을 규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여간 참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다 말하는 것도 입이 아플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고 만약에 이 동맹관계를 해치는 어떤 모종의 사건이 벌어지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조해서 즉각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 중동 평화 질서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한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는 것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평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과 자녀들이 보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웃에 봉사하고 미국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내 이웃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네.